안녕하세요, 멘돌스입니다. 제가 애플 덕후처럼 살아봤습니다. 아이패드, 그 다음 맥북, 그 다음에 아이폰 10, 그 다음에 에어팟, 애플워치. 잠금 해제됐죠. 얼굴 인식으로 바로 잠금 해제가 됐습니다. 아이폰 10은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성을 가져왔습니다. 본인 인증이 상당히 손쉽고요. 지문 인식도 필요 없고, 더구나 이제 은행 어플도 지원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폰 10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쓰면 행복할까요? 한국에서 쓰기에 어떤지 그간 써왔던 느낌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일단 에어팟은 너무나 편합니다. 제가 써본 애플 1세대 중에서 실패하지 않은 제품이다.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뒤에서 치면 당연히 빠집니다. 뒤에서 치면 빠지고요. 낀 상태에서 흔들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에어팟을 지하철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공감할 수 없고요. 귀에서 뺀 상태에서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경우가 너무 허다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귀에 끼워가지고 쓸 때는 떨어뜨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플 제품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애플워치, 그 다음에 에어팟, 아이폰 10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아이패드까지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애플 매니아다, 애플 빠다, 뭐 앱등이다, 소위 말해서 비속어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좀 좋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과연 애플 제품 모두 다 쓰면 행복할까요? 아이폰을 예를 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에어팟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에어팟의 단점은 너무나 좋았어요. 가격대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 가격대보다 이제 뭐 18만원 정도, 16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손쉽게 들고 다니기 좋고, 근데 귀에 꽂았을 때 디자인 때문에 욕을 좀 먹었죠. 뭐 이어폰 줄을 일진이 자른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품하고 소니의 이어폰을 들고 다니는데 소니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안 들려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 탔을 때 오로지 음악만 감상할 수 있고, 만약에 지하철 내릴 때 되면 앰비언 사운드를 이용해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 귀가 아프게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볼륨을 높여야지만 지하철에서 시끄럽지 않게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없기 때문에 에어팟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심지어 안드로이드도 지원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지만 음질도 좋아서 이제 전화통화도 너무 잘 됩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거, 다음 버전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아이폰 10은 너무나 편리합니다. 작은데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서 인물 촬영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손쉽게 들고 다니기 좋고, 얼굴 잠금 인식도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이폰 10 행복할까요? 너무 비쌉니다. 꼭 편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NFC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iOS 차기 버전에서는 NFC가 지원되지만 교통카드로도 쓸 수 없고 이것도 페이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가 있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NFC는 약간 좀 변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원되지 않아요. 만약에 애플워치가 애플페이가 지원되든 어떤 페이가 지원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앱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플워치로도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가 나오죠. 바코드로 띵 하면 결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해야 될 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모든 안드로이드, LG페이, 삼성페이 이런 제품들은 모두 다 가능하고 애플만 오직 안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애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저는 이렇게 착용 다 뭐 풀세트로 착용하고 다녔을 때 이렇게 서로 간에 시너지가 돼서 너무나 좋았지만 심지어 이제 맥북에서도 그게 되니까요. 채팅도 볼 수 있고 문자도.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게 페이가 지원이 안 돼서 지갑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교통카드를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항상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항상 끌고 다니고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지갑을 꺼낼 수 있는 입장, 신용카드를 꺼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애플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마인드에서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아요. 페이콘데 그럴 때는 얼굴 인식만 해주게 되면 제가 최근에 로그인했던 목록들을 모두 다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로그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여기야 라고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맞죠.
너무 최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T전화를 만약에 자주 쓴다고 치면 스팸 차단도 가능하고 얼굴 화상 통화를 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 같은 거를 입힐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썼어요. 근데 T전화에서 기본적으로 녹음 기능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이스 피싱을 했어, 아니면은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근데 녹음해둔 걸 듣고 싶을 때 T전화의 일부 기능에 녹음 기능을 제외시켰습니다. 아이폰에서만.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제약사항들이 애플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OS에서 저도 개발자지만 지원했던 기능들을 모두 다 은폐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개방돼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안사항을 막아놨다고 치지만 이런 기능들은 자동 녹음은 당연히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좀 폐쇄적인 애플의 마인드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배터리를 하루 정도 쓰면은 거의 60% 정도까지 닳기도 하고요. 이틀 가면 좀 많이 간 거죠. 이틀이나 3일 정도 많이 간 것 같은데, 애플워치가 배터리가 너무 오래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방해 금지를 켜놓게 되면 배터리가 좀 오래 가는 편이지만, 너무나 디자인도 예쁘고 쓸모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계 보는 용도, 그리고 앱에서 푸시 오는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네이버 뉴스를 본다든지 사진 촬영 원격으로 한다든지 미리 알람을 듣는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피드백을 빨리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애플워치가 필요하지만, 이거 저 처음에 구매할 때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그 가격대를 생각하고 지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아직 애플워치가 효용성이 있을까? 그리고 LTE 버전이 나왔지만 그 전화기를 놔두고 다니고도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 대비 성능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품의 저렴한 밴드 같은 거, 스마트 밴드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핸드폰 없이 하루만 버틸 수 있다라고 치면 하루 동안은 행복하지만 이틀 3일 동안 맨날 충전해야 되는 충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호환 기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애플워치에 있는 동그리를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답답했습니다. 아이폰, 네, 너무나 좋아요. 예로 홈미노트를 들자면 얼굴 인식도 되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도 됩니다. 듀얼 카메라도 탑재했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얼굴 인식이 너무나 편리하고 지문 인식도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애플 카페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계속 인식을 하면 얘가 인식률이 높아져서 돼요. 거짓말 같아요. 제가 해봤지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려야지만 얼굴 인식이 가능했고요. 이게 홍채 인식도 지원되고 이제 얼굴 인식도 지원되면 좋겠는데, 지문 인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문 인식이 안 좋다고 치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차후에 얘기겠지만 디스플레이를 들어갈 테고, 홍채 인식을 어딘가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애플에 익숙하지 않은 이 노치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9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화면 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당연히 몰입감이 차이가 납니다. 큰 핸드폰이 좋아 아니면 작은 핸드폰이 좋아, 이 차이고요. 하지만 애플은 장사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 8하고 아이폰 10을 살래, 두 개 중에 어느 걸 할 거야? 아이폰 A 플러스를 살래. A 플러스에는 당연히 듀얼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인물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10은 작은 크기지만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아이폰 8을 구매하면 인물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듀얼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아이폰 10을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사진 용도로만 쓴다라면 인물 카메라를 쓰기에 아이폰은 너무나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고가이지만 그만한 가치를 할까? 한국에서는 애플페이도 지원하지 않고, 제 큰 불만이 페이였어요. 지갑을 들고 다니기 싫어, 나는. 왜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지갑을 꺼내고 싶어 인데, 이런 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갑을 찾아야 되는, 그리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폰은 외산폰이구나 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그 다음에 에어팟, 이런 거를 모두 다 얘기 드렸지만 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제품을 구매하실 때 아이폰 10을 여태까지 써온 입장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이폰 10을 여태까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단점이기 때문에 좀 아이폰을 나는 너무 잘 써왔는데 너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 댓글로 주시면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